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소행성들과 충돌하고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며 여러 번 얼어붙었습니다. 광기 어린 생명체들에게 지배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우리의 고향 행성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면 지구의 과거로 빠르게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약 45억 년 전으로 말이죠. 우리 태양계는 거대한 구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들 사이에 있는 짙은 가스와 먼지, 구름 말입니다. 이 구름은 소용돌이치는 물질의 원반으로 무너져 내렸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지구도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우리의 태양이 탄생한 후 회전하는 원반의 가장 바깥쪽에 있던 모든 물질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뭉친 물질들이 바로 형성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 행성과 위성들의 탄생 말이죠. 더 많은 물질을 모으면서 크기는 점점 더 커졌고 서서히 둥근 구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양계의 더 서늘한 지역에 있는 덩어리들은 주로 얼음과 액체 그리고 가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양과 더 가까운 곳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행성들 즉 화성과 지구를 말이죠. 이 어린 지구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산 활동이 맹렬하게 일어났고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들을 뿜어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말이죠. 이 가스들이 바로 첫 번째 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행성을 둘러싼 대기 말입니다. 초기 지구는 소행성들의 폭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해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지구는 한 번의 거대한 충돌을 겪게 됩니다. 태이아 때보다 훨씬 더 맹렬했던 화성 크기만 한 행성이 아주 어렸던 우리의 행성에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충돌로 인해 엄청난 암석 덩어리들이 지구 궤도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그리고 그 직후 강력한 중력이 이 파편들을 하나로 뭉쳐 오늘날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는 천체를 만들었습니다. 약 38억 년 전 불덩이 같았던 초기 지구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분은 기체 형태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38억 년 전 우리의 행성은 서서히 식어갔고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자 마침내 액체가 되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지구를 뒤덮은 최초의 원시 바다를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물의 세계로 바꾸어 놓은 이 물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물이 모이자 마침내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약 37억 년 전의 일이었죠. 가장 먼저 등장한 이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미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작은 생명체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약 33억 년 전. 물로만 가득했던 이 세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대륙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거대한 고대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고대 지궤라고 부릅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땅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구상에 마침내 최초의 초대륙이 탄생했습니다. 발바라 대륙은 크기가 꽤 작았기 때문에 완벽한 초대륙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크기가 지금의 호주 대륙보다도 작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 24억 년 전 남세균이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상에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로 거듭났습니다. 이때부터 지구는 거대한 산소 공장을 갖게 되었고 이는 지구의 대기를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며 지금 우리가 아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새로운 산소량으로 인해 지구 대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낮아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 행성은 점차 더 차가워졌습니다. 젊은 우리 세계의 대부분이 얼어붙었고 지구는 첫 번째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약 10억 년 전 이제 지구의 대기가 변화하면서 대륙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갈라지고 다시 모여 다음 초대륙을 형성했습니다. 로디니아는 진정한 초대륙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초대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말입니다. 생명체는 마침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디니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초대륙은 판노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후 약 5억 4천만 년에서 4억 8,500만 년 전 즈음에 새로운 생명체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진화한 동물들은 모두 껍질이나 가시 같은 단단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삼엽충으로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약 4억 4천만 년 전. 기후가 갑자기 변했고 바다의 온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구는 첫 번째 대량 멸종 사태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 사건입니다. 그리고 행성 전체에 퍼져 있던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들 중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태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고 있는 그 생태계 말입니다. 약 4억 2천만 년에서 3억 5천만 년 전 사이에는 최초의 식물들이 지구의 땅 위에 나타났고 최초의 동물들 또한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이 행성은 우리의 마지막 거대 초대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판게아 초대륙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시기에 지구는 대량 멸종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멸종 사건입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심해진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의 모든 종 가운데 약 90%를 멸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량 멸종은 다음 물결을 일으킬 새로운 동물들의 진화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억 4천만 년에서 2억 3천만 년 전쯤 최초의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그 후 1억 5천만 년 동안 그들은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용광류인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 말이죠. 아니면 쫓길 수도 있었겠죠. 생물 중 하나인 지구 최고의 최상위 포식자 티렉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되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6개의 대륙을 형성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6,600만 년 전 소행성 하나가 충돌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지구의 말이죠. 그리고 그 충돌은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을 뿜어내어 태양을 가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초래했고 공룡들의 대량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동물들의 물결 속에서 포유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점차 더 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약 6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은 사헬란트로푸스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이 시기에는 여전히 네 발로 걸어 다녔지만요. 4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00만 년 후 그들은 최초의 조악한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무언가를 부수는 데 사용했던 도구 말입니다. 약 80만 년 전 모든 것이 나타났고 이 초기 인류는 마침내 발견해냈습니다. 불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이제 그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계속해서 발달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이 인류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 세상을 대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후 4만 년에서 15,000년 전 사이 모든 인류가 멸종의 길을 걸었지만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0,000년 전 지구에는 최초의 농부들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유목 생활을 하던 인류는 지구를 떠도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약 255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업에 의존하던 농촌 사회는 이제 거대한 도시와 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1804년에 이르러 인구는 10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1927년에는 20억 명을 기록했으며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온과 해수면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대멸종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